이 체코를 누가 구해주었느냐? 소련이 구해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련이 1968년에 이때 이승복 어린이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안녕하세요, 예나의 휴먼 레코드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러니까 3년 전에 한 번 읽고 올해 두 번째로 읽은 것이었는데 그나마 좀 그 흐름을 따라갈 수 있겠더라고요. 책에 대한 내용과 그런 리뷰는 많은 분들이 이미 해놓으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책에 대한 그런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자 해요. 작가는 프라하의 봄을 겪은 인물이죠. 실제로 이 소설은 공산 정권이 붕괴될 때까지 금서로 지정되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제목이 반을 먹고 들어가죠. 그리고 그 카레닌이라는 개그림, 작가가 그린 그 그림도 표지도 매우 인상적이고요. 작가는 1929년 출생으로 2차 대전과 그 이후 냉전 시대까지 오롯이 겪은 인물인데 참고로 지금도 생존해 계시죠. 작가가 겪었던 프라하의 봄이 그럼 무엇이냐? 쿤데라는 자신의 국가가 체코슬로바키아 사회주의 공화국이던 시절에 알렉산드르 둡체크 지도자가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라는 행동 강령을 발표하고 자유화, 민주화, 수정경제주의 이런 것들을 추구했고 작가 역시 그 흐름에 동참을 했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프라하의 봄은 짓밟히죠. 우리의 서울의 봄이 그랬듯이 실패하고 맙니다. 프라하의 봄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그 이전 그 시대적 배경을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1945년에 2차 대전 말미에 독일에게 신음하고 있던 이 체코를 누가 구해주었느냐? 소련이 구해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련이 1968년에 프라하의 봄이라는 물결을 짓밟는, 그러니까 해방자였던 소련이 바로 얼굴을 바꾸고 압제자로 둔갑을 하여서 과거 독일이 그렇게 했듯이 체코를 침공한단 말이죠. 그 당시에 미국은 어땠느냐? 베트남 전 때문에 이 동유럽 국가들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고 영국, 프랑스, 서독 등등 그런 서유럽 국가들 역시 68 운동이라는 거대한 물결 때문에 역시나 신경 쓸 틈이 없었죠. 그래서 사실상 묵인을 했는데요. 전차와 전투기를 앞세워서 침공을 한 소련의 서기장, 브레즈네프 서기장이 그렇게 침공을 하기는 했으나 실제로 시민들을 건드리거나 처형을 하진 않았다고 해요. 그러나 체코슬로바키아의 피 끓는 청년들이 잇따라 분신 자살을 택했는데요. 프라하의 봄이 일어났던 1968년은 전 세계적으로 자유에 대한 갈망이 끌어넘치던 시기였어요. 영국, 프랑스, 서유럽 국가 등에서 68 혁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는데 이 운동을 주도한 이들은 1945년 전후에 태어난 이들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무 어려서 전쟁에 참전하지 못하거나 아직 태어나지 않아서 전쟁에 참전하지 못했던 이들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치에 부역을 하거나 한자리를 차지해서 나라를 팔아먹기에는 너무도 어렸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커서 어른이 되어서 젊은 지식인이 되고 대학생이 되어서 19세기에는 없었던 그런 근대 서방 사회의 문제점과 모순을 지적하면서 들고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늙어서까지도 관직에 앉아있는 그런 나치 부역자들에게 쓴소리를 하는가 하면 더 나아가서 성차별, 인종차별, 그런 권위주의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죠. 또한 세계 패권에 대해서도 저항을 했는데요. 그 명분 없는 베트남전을 하는 미국, 그 다음에 공산주의라는 이념 하에 자신의 발 아래에 동유럽 국가들을 두려고 했던 소련, 이 국가들에게도 거침없이 비난을 퍼부었었죠. 기존 좌파 세력이 소련을 대놓고 비난하지 못했다면 이 68 혁명 세대들은 그렇지 않았죠. 이들은 신좌파라고 불리는데 소련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또한 미국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퍼부었단 말이에요. 2차 대전이 끝나고 냉전 시대가 시작되면서 그 미국이랑 소련이 자신의 발 아래에 모든 국가들을 빨간색 혹은 파란색으로 두려고 했었는데 이 68 혁명의 정신은 그런 개인적인 자유를 추구하려고 하는 것 외에도 세계 패권까지도 나아가서 저항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 당시 68 혁명이 일어났었던 나라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어느 정도 좀 잘 사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 있었던 나라들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그때 어땠느냐? 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그때 선진국이 아니었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때 어떠한 분위기였느냐? 바로 1968년 1월 21일에 김신조 일당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남한으로 침투하죠. 그래서 청와대 코앞까지 오죠.
또한 이것에 그치지 않고 1968년 같은 해에 북한의 간첩들이 침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때 이승복 어린이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이야기를 해서 피살이 되었다. 그 사건도 이때 일어났던 일인데요. 이처럼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 때문에 그 당시에 반공 사상을 강화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러한 68혁명의 흐름에 동참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뒤늦게 70년대의 반유신 운동으로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68혁명을 주도했던 젊은이들을 우리나라의 젊은이들로 비유하자면 일제강점기 말기에 학병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해방 뒤에 젊은 지식인들이 되어서 친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위관리직에 앉아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 그런 늙은이들에게 큰 소리를 퍼붓는가 하면 더 나아가서 유신체제에도 저항을 하는 그런 이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고 장준하 선생님이 있죠. 그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읽기 전에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보면은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그 당시 우리나라는 어땠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